최근 제주의 한 유명 흑돼지 식당에서 비계가 지나치게 많이 붙어 있는 삼겹살을 팔았다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관광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제주도가 흑돼지의 비계를 줄이겠다며 흑돼지에 매기는 등급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서귀포시의 흑돼지 식당에서 판매한 삼겹살입니다. 비계가 너무 많아 항의했지만 고기를 바꿔주지 않았다며 관광객들에게 배짱 장사를 한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음식점 주인이 사과했지만 관광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맛집이라고 소개받아서 간 곳마저도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돼지고기 품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삼겹살의 지방 두께가 1cm를 넘으면 잘라낸 뒤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제주산 흑돼지에 지방이 많은 특징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왼쪽이 제주산 흑돼지고 오른쪽이 일반 돼지인데요. 눈으로 봐도 흑돼지 쪽에 지방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산 흑돼지는 유럽에서 들여온 흰색 일반 돼지보다 원래는 몸집이 작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무거워야 높은 등급을 받아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고영양 사료를 먹여 일부러 살을 찌우는 과정에서 지방이 많아진 것입니다. 제주도는 흑돼지는 등급을 매길 때 몸무게와 지방 두께 기준을 일반 돼지보다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돼지 같이 키워버리면 등지방이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돼지 도체중을 좀 줄여가지고 등지방 비율을 맞춰서 농가에서 출하하도록 일단 권고하고 또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하다 보면 제주도는 식당과 가공업체는 매뉴얼에 따라 삼겹살에서 지방을 잘라내고 농민들도 흑돼지에 살이 덜 찌는 사료를 먹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제주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문정화 애월고 교사 등 46명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변영철 제주고 교사 등 82명이 제주도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축하하며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교사노조가 공개한 전국교사노조연맹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22.7%에 그쳤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을 넘는 63.2%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사 10명 중 8명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에 있는 전봇대 전선들은 한국전력의 협력업체들이 설치와 보수를 맡고 있는데요. 한전이 내년부터 협력업체 감축을 검토하면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다리 차에 올라타 전봇대 전선을 교체하고 있는 노동자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배전 설비 설치와 유지, 보수 일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들입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인데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야간과 주말에도 대기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는 자부심으로 20년 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전이 9개이던 협력업체를 내년부터 7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지금도 부족한데 앞으로 더 줄인다 하면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업체가 재계약에 떨어질지 몰라 120명이 넘는 9개 업체 직원 모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복구 공사에 투입하는 업체를 기존 9곳에서 4곳의 전문 회사로 제한한 점도 우려됩니다.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긴급 공사를 담당할 업체가 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응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전기 공급을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양어장이나 이런 수협이나 이런 농축협 이런데 이제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은 협력업체 수주 물량이 늘어나게 돼 업체 인력을 늘려야 해서 인원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경안이 확정되면 당장 업체 2곳의 계약이 끝나고 업체가 문을 닫으면 법적으로도 계약 연장을 주장할 방법이 없어 노동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국가적 긴축 재정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위해 추경 예산을 늘렸고 특히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1,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1,000억 원을 차입해 편성됐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6.32% 늘어난 7조 6,659억 원 규모입니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가 37년 만에 이전하는 가운데 조천읍 조천리가 유력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후보지 6곳에 대한 입지 분석을 통해 최적 후보지로 조천읍 조천리의 계획관리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6시 반에 조천 주민교류센터에서 화북공업지역 대체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내년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자친구를 집안에 감금해 폭행하고 흉기로 자살 협박까지 한 20대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별일 아니라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대답 없이 울고 있던 여자친구의 도움 요청을 경찰관이 알아차리면서 감금 27시간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날이 막 밝기 시작한 새벽 제주시의 한 골목길.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30분 만에 다시 나타나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데이트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인을 체포한 뒤 경찰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킁킁킁하면서 안에 있으면 문 열어달라, 문 안 열면 뭐 경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어떻게 들어간 것같던데.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20대 배달원. 동갑인 여자친구를 집안에 가두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빌라 안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감금과 폭행은 2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친구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경찰관 덕분에 악몽의 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자분은 별일 아니라고 그냥 가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자분은 그 뒤에서 울면서 같이 있으니까 대답은 못하지만 도와달라고 이제 하는 게 느껴졌어요. 경찰 확인 결과 집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 감금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피해자 말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대학교 총장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대는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지 닷새 만인 어제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온 뒤 회의를 개최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재심의에서는 교수평의회 의원 31명 가운데 3분의 2가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제주역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제주지역 주요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40원으로 지난주보다 15원 내렸고 경유 평균 가격은 1,595원으로 지난주보다 30원 내려 4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주지역 휘발유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쌌는데 석유업계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가격도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인 에이펙을 내년에 제주에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가 오늘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제주 해녀와 초등학생 등 전 분야의 도민들이 참석해 제주인 염원 인터뷰와 결의문 낭독, 유치 지지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후보 도시에는 제주와 경주, 인천이 선정됐으며 이달 말 현지 실사를 거친 뒤 다음 달 초에 개최 도시가 최종 확정됩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현대글로비스가 제주도청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월 기준 도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4만여 대로 전체 운행 차량의 9.83%를 차지하며 올해 전국 최초로 1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관광객 2명이 타던 골프 카트가 이 골프장 연못에 빠져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서귀포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녀 2명이 탄 카트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여성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